네, 길부장의 파워블로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주식시장의 든든한 멘토입니다.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 길계선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참 지난주 정신 없었는데 이번 주 또 어떨까 기대도 되고 우려도 되거든요. 주요 이슈들 한번 짚어볼까요? 네, 23일까지 미국에서 슈퍼 커미티가 열리게 되는데요. 1조 2천억 달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안을 이제 가결시키기 위한 그런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회의가 이제 잘 진행이 되면 시장에 상당히 안정감을 진행해 줄 텐데요. 이것이 통과되지가 않게 되면은 아마도 지난 8월에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같은 그러한 유사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골드만삭스에서도 이번 안건이 잘 처리가 안 되게 되면 S&P 500 지수 기준으로 한 10% 이상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 23일에 벌어진 슈퍼 커미티 회의 결과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번 주간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좀 궁금한 게요. 합의 실패하더라도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 감축안은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타격을 예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두 양쪽 양당이 어떤 의견 대립이 있는 가운데 법안이 계속 진행되게 된다 그러면 정치적 불협화음이 계속적으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이 정정 불안이 미국 쪽에도 다시금 좀 확산이 될 우려 때문인데, 자, 그렇다면 좀 슈퍼위원회 저희가 함께 잘 체크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짚어볼 만한 파워블로그 주제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어떤 건가요? 오늘 파워블로그 주제는 마진콜이 되겠습니다. 마진콜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마진콜 알아봐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아마 지난 시간에도 그 MF 글로벌의 그 파산보호 신청에 관한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네. 마진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지금 글로벌 유로존 사태의 전염 상황이 굉장히 은행과 기업들에게 퍼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최근에 이런 마진콜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최근 급등하고 있었던 골드 가격이 급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가지고 한꺼번에 좀 설명드리려고 마진콜의 중요성을 좀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렇다면 마진콜 개념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마진콜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파생상품 거래에서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인데요. 선물 한 계약을 예를 들어 샀다고 하면은 전체 금액을 다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증거금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15% 정도의 개시 증거금만 납부를 하면 되는데, 사실상 그 증거금 납부 이후에 포지션 자체가 손실이 발생되게 되면 추가로 10% 이상 손실이 발생되게 되면 유지 증거금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되기 때문에 마진콜을 당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식으로 치면은 반대 매매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추가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 증거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진콜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블로그 내용 이제 소개해드린 마진콜에 대한 내용은 금 가격이 6월 말까지 1,900불, 온스당 1,900불 때까지 굉장히 급등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상당히 심각하게 급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금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밸류에이션상의 고평가 논란, 버블 논란이 일면서 하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그 골드 가격의 하락도 마진콜 때문에 발생했다고 로이터발 보도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참조해 보시면 로이터에서는 폴슨에서 가지고 있던 그 ETF 골드 포지션을 20억 달러 정도를 매도를 하게 되면서 금 가격 하락을 부추겼다고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고요. 이것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 자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최근까지 골드 가격이 온스당 1,900불 때까지 굉장히 급등해 있다가 폴슨이 3분기에 급격하게 20억 달러 규모의 금을 매도하게 됨으로써 급격한 하락을 유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포착한 전 세계 헤지펀드들이 금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투기적인 매매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그 골드 가격 자체가 밸류에이션상의 버블로 인해서 빠진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투기적인 수급에 이어가지고 빠진 것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에 의해서 하락한 것은 다시 수급에 의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골드 가격에 대한 버블 논란에 대해서는 수급적으로는 절대로 버블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포지션에서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는 매도 포지션을 강력하게 금 보유 비중을 줄이면서 오히려 상당
상당한 수익을 냈던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금값이 좀 떨어지는 원인에 바로 마진콜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요즘처럼 이 유로존 우려 때문에 불안할 때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금도 조금 더 올라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요인들이 좀 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이제 유로존 위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굉장히 커지면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전통적으로는 달러화 금은 대체 수단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의 대체 수단으로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최근에 금값이 잠깐 주춤을 하고는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달러의 기축동화의 어떤 파워가 충분히 전 세계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또 추가적으로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골드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세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유로존에서 계속 정치적인 그런 내용들을 희석시키고자 하는 총리 교체라든지 또 굉장히 여러 가지 회의들 안건들이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유로 약세는 좀 더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달러 강세와 골드 가격 강세가 한꺼번에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중앙은행을 통한 양적 완화 추세를 지금 강력하게 전 세계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양적 완화 3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달러 강세와 그리고 결국은 골드 가격의 초폭등도 예상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망이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금이 다시금 상승세로 접어들 수 있는 시장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시장과는 조금 다르니까요. 잘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죠? 오늘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 길계선 부장과 함께 파워블로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